네, 인공지능 개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적화는 우리가 이제 최소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적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지도록 하는 최적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후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경우도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본 강좌에서는 후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몇 가지 개념적인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에 대한 개념과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해하는 게 본 강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파이썬, 벡터, 매트릭스, 퍼셉트론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거에 대해 구조를 배우셨고,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결정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뭔가를 디시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적화,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개념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적화에 대한 개념은 앞에도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그 확률에 의해서 찾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내비게이션의 목적 자체는 가장 짧은 형태의 그러니까 짧은 비용이 들어가는 패스를 찾아내는 거죠.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구간의 정확한 속도를 알아야 전체 속도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속도가 주어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짧은 경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거리가 가장 짧거나 어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최적화시키는 값을 찾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음성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노이즈 리덕션하고 샘플 DB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패턴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패턴과 매칭을 시켜서 매칭되는 가장 유사한 놈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강남이라고 얘기하면, 강남이라고 이미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놈을 찾아내는 게 음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러려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학습하고 샘플 DB와 가장 유사한 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둘 사이에서의 차이가 가장 적은 그 최적화되어 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매칭과 두 개의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적화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차가 가장 작은 부분 이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윤이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당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목적 자체가 최대한을 받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인 경우는 내가 목표치가 있는 거죠. 나는 점수를 100점이 아니라 50점을 받으려고 해. 그럼 50점이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하는 놈을 정의를 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달성하기에 가장 적은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찾아내는 펑션을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군집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 놈이 제일 좋은 거죠. 여기서 적은 비용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그냥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어떤 추이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추이 변화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그 추이를 다 담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펑션이 되는 겁니다.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집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펑션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결과적으로는 실제 쓸 때, 컴퓨테이션에서 쓰거나 기계에서 쓸 때는 매스메티컬 익스프레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매스메티컬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기계는 매스메티컬하게 표현한다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사람은 사실은 어떤 그 기계적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만 기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하기에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는 뭐 컴퓨터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전자제품들은 사실은 기능상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되어 있는 목적에 따라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형태의 정보를 표현해서 뭔가를 디시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형태의 익스프레션, 매스메티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계들 한번 보면 자 에어컨의 경우는 뭐일까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있는 거죠. 설정 온도가 딱 주어지면 그 설정 온도, 주어진 공간 안에서 설정 온도를 가장 맞추기 위해서 가장 잘 동작하는 놈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그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놈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시간, 가장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쓸 수 있는가. 동일한 시간 안에 적게 쓰거나 아니면 시간 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용 우선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설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탁기는 어떨까요? 세탁기는 주어진 세탁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척을 잘 할 수 있는가, 세척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시계나 셀러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능이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맥시마이제이션하고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할 거예요. 최적화는 그러면 맥시마이즈 하는 거냐, 미니마이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뭐 의미적으로 다른 거죠. 맥시마이즈 하는 거, 이윤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 하고 할 때 프로핏을 어떻게 최대할 거냐, 점수를 낸다. 그 뭐 축구 경기를 할 때 점수 낸다. 점수를 최대로 내기 위한 방법.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해서 점수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맥시마이즈 이슈인 거고요. 미니마이즈 이슈는 사실은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코스트, 뭐 로스, 에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한다라는 걸 이제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시마이즈 한다는 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 반대급부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맥시마이즈는 미니마이즈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한정해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시마이즈에 대한 부분도 미니마이즈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니마이즈는 목표의 X값을 취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하면, 맥시마이즈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걸 최소화시킨다라는 값하고, 그죠? 최소화시킨다는 값하고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미는 마이너스 오브젝트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오브젝트이 0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최적화의 문제로 가는 거죠. X가 최적화에 가는 문제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저하고 미니마이저가 거의 이제 대등한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귀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측정된 값과 우리가 예측된 값, 이 두 가지 형태의 값으로 보통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아까 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로스 펑션이 결국 오브젝티브 펑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스 펑션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mean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럼 우리가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티브가 있고 여기다가 어떤 옵저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빼면 그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성치죠. 이게 당연히 목표에 가까이 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 빼기 달성치를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때로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기도 하죠. 달성치 빼기 목표치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치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이라는 게 결국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밸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observed value하고 predicted value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observed value는 우리가 이미 확인된 거예요. 사실인 거고 predicted value라고 하는 건 우리가 estimation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하면서 어떤 값 세트하면 이 값이 원래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옵저브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관측돼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게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되고 이게 우리가 학습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실제 옵저브 된 건 y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프리딕트한 정보는 y 해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가고자 하는 점수와 내가 지금 현재 얻은 점수 차이를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사인 함수를 가지고 그 학습하는 거를 퍼셉트론에서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y는 이미 옵저브 된 거니까 그대로 있고 자, 우리가 예측한 에스티메이션 값은 어떻게 돼요? 사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죠. 어떻게? 시그마 0에서 i까지 wi xi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차이에서 로스를 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로스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하면 인풋으로 x1, x2, x3, xi까지 있고요. 웨이트 값으로 웨이트 1, 웨이트 2에서 웨이트 i까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x0의 바이어스 값을 주고 이 바이어스 값을 시그마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서는 사인 함수를 썼죠. 앞에 있는 사인 시그모이드를 써도 상관없죠. 여기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학습이 뭐 하기 위해서 목표적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최적화를 가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다시 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로스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뭘 하냐면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죠. 베리어블 업데이트하는데 베리어블 뭐였어요? W였죠. W. 그죠? W 벡터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minimize the loss function. 로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값으로 W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W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잘 가고 있구나, 내는 잘 안 가구나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썼던 표현 것처럼 W는 W old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에러 곱하기 인풋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YK expector 이런 식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은 YK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 에러 인풋이라는 형태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한번 하게 되면 아웃풋이 만들어지고 이 아웃풋을 통해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값에 의해서 반영이 W 업데이트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영하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에러를 반영하는데 얼마만큼 반영해서 W를 고칠 거냐. 그러니까 에러가 크면 많이 고쳐야 되는 거고 에러가 적으면 조금 고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가까운, 그죠? W new는 W old하고 거의 유사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포인트까지 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점점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이 저점에서 머물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아이디얼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서 요 구간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로컬 미니멈 이렇게 존재를 하죠. 즉 로컬 미니멈들 중에 가장 작은 게 글로벌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쪽 기울기를 가지고서 뭔가 쫓아가게 되면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한번 빠지면 이걸 벗어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컬 미니멈, 뭐 글로벌 미니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걸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여기 또 있겠죠. 글로벌 미니멈, 그 다음에 중간에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말 안장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요 그림처럼 생겼다 그래서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장의 위에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최소값.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 그죠? 근데 사실 여기는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새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잘못 방향을 들어서면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일 낮은 점에 있는 부분을 미니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용어를 아셔야 되겠죠.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새들 포인트,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새들 포인트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의 개념 자체는 어디로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웨이트 파라미터인 W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현재 W 값이 어느 상태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W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를 결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 내가 결국 내 주변을 보고서 내 주변에 나보다 낮은 놈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래야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미니멈, 즉 그 미니멈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동해 갈 거니까 주변을 쭉 보고서 가장 낮은 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갈 수도 있고 지금 주변에서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놈을 하나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선택하는 거죠. 여러 군데를 동시에 세 군데를, 자, 나는 모르겠으니까 1시, 5시, 12시 방향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그럼 한번 갈 때 측정을 어느 단위로 할 거냐, 그러니까 한 팔 단위로 할 거냐, 한 발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뭐 10m로 할 거냐, 20m로 할 거냐, 아니면 100m로 할 거냐. 100m 거리를 쭉 둘러봐서 100m 거리가 제일 먼 거를 갈 건지, 제일 많이 떨어진 데를 갈 건지, 아니면 한 발 떨어진 데서 제일 많이 떨어진 데를 볼 건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멀리 보면 볼수록 좋겠죠. 근데 멀리 보면 볼수록 그거는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본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가까이 보는 거 쉽지만 대신에 그는 오류를 낼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슈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원디멘전, 그러니까 1차원의 로스 펑션을 fx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미분은 뭘까요? 미분은 뭘까요? 결국은 디퍼런시에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1차원 함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결국 이제 디퍼런스,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종류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 존재하는 펑션을 새로운 펑션으로 바꾸는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슬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오리지널 펑션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불러진 거예요. 디퍼런시에이션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를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표현되어 있던 거를 기울기, 얘는 지금 얼마나 놓습니까?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선을 어떤 다른 형태의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에 대한 것들은 fx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df dx로 표현하고, 리미티드 h는 제로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죠? 두 개의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h면, 그죠? 여기가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fx고 여기가 fx 플러스 h가 되니까 요 두 차, 여기의 차이만큼에서 여기의 차이만큼을 빼면 결국은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죠. 그러니까 h분의 요게 되고 요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차원을 달리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만드는 건데, 이 다른 차원으로 가게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냐면 기울기 정보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아주 이제 쉬운 방식을 한번 택해 보자라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에서 결과적으로 미분값을 우리가 다 구하면, 미분값을 통해서 슬롭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슬롭에 대한 걸 알 수 있으면, 자, 그러면 x값이 이렇게 이 값이 변화하면 따라서, 축에 있는 값이 변화하면 따라서 그 다음 값이 아래로 향하는지 아니면 위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을 찾을 때는 어쨌든 로컬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을 찾을 때는 점점 아래로 가도록 움직여야겠죠. 즉 이 축 자체를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여기를 넘어서 어떤 점을 찍었으면 올라가네, 그러면 방향 자체를 반대로 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점으로 로컬 미니멈에 해당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미분을 대한 것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점점점에서 이동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차원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두 개의 방향만 가지고 있는데, 차원이 많아지면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좌우만이 아니라 앞뒤 좌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 뭐예요? 앞뒤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가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거를 디시전 하려고 그러면 각 방향에 있는 기울기를 다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의 미분함수 쓰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자, 방향은 이제 결정이 된다고 치고,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얼마나 멀리 이라는 거죠. 한 번에 얼마만큼을 뛰어서 가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멀리 가면 제일 좋겠지만 비용이 비싼 거고, 그리고 한번 갔다가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가까운 곳을 보면 갔다 돌아오기 편하지만 어때요? 에러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습을 할 때 얼마만큼의 보폭으로 움직일 건가 하는 부분이 러닝 레이트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러닝 레이트를 높인다는 얘기는 한 번에 크게 가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러닝 레이트를 낮추겠다라는 건 한 번에 조금 가는 거죠. 자, 조금 가면 좋은 점은 뭐죠? 확실하게 가요. 중간에 스킵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찍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러닝 레이트가 높으면 장점은 뭐죠? 빨리 가죠. 디스전을 빨리 했으니까 한 번에 보폭이 커지니까 중간에 이제 조그만한 몽동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러닝 레이트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우한 러닝 레이트 가지면 굉장히 느립니다. 로스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해서 갈 때 도달해서 여기 가면 돌아오니까 이렇게 결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이 러닝 레이트를 가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뛰는 거죠.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 똑같이 이만큼을 가보니 다른 산으로 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지나쳤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형식이 이제 그 하이 러닝 레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거는 갔다가 증가하는 폭이었으니까 다시 돌아왔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맞다라고 답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보폭을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냥 중간을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적당한 형태의 보폭을 움직이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느리지만 얘는 빠르지만 얘가 정확하고 얘가 부정확하고 얘는 중간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러닝 레이트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고 어디는 늦게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똑같이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똑같은 비율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비율로 가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또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응용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다르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버셜하게 어떤 형식의 러닝 레이트를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사례들을 발표할 때 대부분은 그래도 러닝 레이트를 얼마를 잡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러닝 데이터가 전체 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